그러면 신스틸러 2019년 총정리입니다. 악역. 네. 2등은요 법치 살인자들 중에 대망의 2위는요 조국. 에이씨. 조이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어쨌든 영장 심사는 구속을 받지 않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반드시 조국을 구속영장을 넣어야 되고요. 조국은 2019년 돌아보면 조국 키워드 죽창, 반일 프레임을 얼마나 걸며 트위터 중독, 가증스러워. 페이스북 중독. 그러더니 조국 장관 임명이 되더니 그 난리를 치고 온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비리와 수많은 비리가 나왔고 어쨌든 가장 위선적인 네, 거. 가장 위선적인 네, 조국을 네. 좌파의 민낯을 보게 됐고 이 사람들 네. 다 역사상 역대급이에요. 네. 뭐 맞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회의장, 맞네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이 위선자. 네. 이거 최악의 맞습니다. 법무장관을 넘어서 네. 최악의 통틀어서 위선자. 좌파 중에서도 뭐 노무현 정권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아유, 기억할 정도로 그때는 오히려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지금보다 착한 양반이야. 사람들이에요. 지금보다는. 아이고 조국이 네. 아이고. 조국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봤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조국을 잊으면 안 됩니다. 조국은 와이프만 보내놓고 지금 멈추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것도 작전이야. 네. 그리고 네. 이제 시스토리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예, 연말이라서 말씀하세요. 시스토리. 조국이 사회주의자라고 본인이 인정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게 약간 제 작품인데요. 왜 말씀드리냐면 김진태 어떤 아는 어르신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이제 이 청문회를 보다가 네. 그러면서 법사위원 중에 아는 사람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는 사람은 있는데 왜요? 그랬더니 이거 질문 좀 빨리 좀 보내달라 그래서 법사위원들한테 제가 보냈어요. 몇 분 아는 분들한테. 근데 그 중에 김진태 의원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시더라고요. 네. 조국 산호맹 사회주의자 전환했는지 지금 질문해라. 지금 물어봐 주세요. 그랬는데 이거 보시더니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게 조국이 전혀 자기가 그 예상 질문을 못했고 무방비 상태에 있었지. 또 의원들도 당연히 지금 꼭 가고 있는 곳이 이게 저는 어르신들의 또 역할인데 7, 80 드신 어르신들은요 이 고수예요 나름 이 보시는 그러면 저기서 뭘 놓치고 있는지 뭘 하면은 우리가 유리할지 생각을 하는데 저 다른 의원님들한테 보내는데 그분들은 안 보셨고 당연히 바쁘니까 못 보셨는데 김진세 의원님이 센스가 쩌십니다. 그래서 딱 보시더니 바로 하는데 이분이 또 응용력이 좋으세요. 그거 저는 한 줄 드렸지만 거기서 이렇게 해서 딱 사회주의자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또 네, 시스토리가 그리고 있었구나. 시스토리 끝나고서 김지세 의원님이 연락이 왔어요. 고맙다고. 고맙다. 조국 사회주의자인 거 우리가 밝혀냈다. 좋아, 저는 이제는 좋아. 말할 수 있다는데요. 2019년 팀워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죠. 밖에서 여러분들이 아스팔트에서 싸우시는 거, 원내에서 싸우는 거 모르는 거는 왜냐면 보좌관들도요. 똑똑은 해요. 다 몰라. 근데 어떻게 그 다 안에서 있다 보니까 밖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럼요. 또 우리 방송은 또 당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이고, 모르고 우리가 그럼. 좌파는 서로 링크를 너무 심하게 많이 해놨습니다. 걔들은 뭐 단결에만 아주. 걔네는 그거 드루킹만 해도 김어준이 구호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걔네는 그렇게 해서 워크숍을 갑니다. 김정숙이가 드루킹 가자고 그러는 그러니까요. 정인성 가자. 근데 정인성 자유파가 달라진 것은 저는 2019년에 많이 링크되었다. 예. 아주 작은 연결이지만 그래도 이제 단합하기 시작했고 서로 말해주기 시작했고 이거 나만 잘하고 말어가 아니라 맞아요. 이제 저거 쟤 알면 쟤가 잘할 텐데 그래, 잘했으면 사람한테 몰아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났지만 저쪽 몇십 년 본인들이 집결해서 여기까지 싸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 우리가 바꿔야 된다. 체질을 바꾸고 이미 그런 링크를 못 거는 분들은 그냥 그만두셔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좀 이따 의원직 소총 사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 김신혜 씨 중요한 얘기인데 우파가 좀 달라졌어요. 네. 특히 이제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맞습니다. 처음에는요 네. 태극기 집회도 네. 약간의 뭐랄까 모래알 같이 주최 측에 따라서 네. 이게 이제 서로 태극기 집회를 이제 말하자면 내가 한 거다 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우리 공대로 네.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네. 또 이제 서로, 네. 전 목사님 또 새싸움도 나름 있고 또 예. 이렇게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가니까 특히 10월 3일 기점으로 해서 혁명이죠. 완전히 이제 다 네. 이제 우파가 다 이제 뭉쳤고 나라가 망하게 네.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위기의식을 확실히 가지셨고 그리고 우리 저 우파 유튜버들도요. 네. 이제 전부 처음에 이제 라이벌 의식들이 좀 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이봉규 TV도 각
그 유튜브 하는 분들이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뭐 많이 이름 네. 안 되면 다 아시죠? 다 각자 유튜브 하는 분들이에요. 네. 우리 저 청바지 TV도 네. 하잖아요. 다 나와서 이렇게 함께 맞습니다. 하고 이러니까 네.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파도. 조금의 갈등은 있지만 또 그거는 또 한번 싸움을 아이, 그럼 통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예. 저는 간다 생각하고요. 그 중요한 것은 조국이 여기까지 밝혀졌고 조국을 계기로 조국은 어쩌면 태블릿 PC 정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예요, 진짜. 조국이 뭐냐면 조국이란 사람이 그들에게는 우상이고 만들어 놓은 어떤 장관을 통해 나중에 대권 주자 불경에 그렇게 카드 하나였지만 그를 빼도 사실 아무 지금 이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조국이란 사람이 항해 있는 건 청와대의 비리, 백원우. 예. 어떻게 밝혀졌겠습니까? 조국이 아니었으면 절대 우리가 그 세계를 못 보는데요. 또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이것도 시스토리인데, 좀 뭐 국가 기관에 일하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국정원에 일하시는 분도 있고 기관장이 네. 되시는 분들도 있고 다 경찰에서 높은 분도 있고 검찰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솔직하게 하는 말이 청와대 근무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청와대는 정말 열악하대요. 뭐가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그 급이 있잖아요. 네, 예를 네. 들면 국정원 무슨 급이거나 경찰의 무슨 급이거나 검찰의 무슨 급이거나 같은 급이 있대요. 네. 기관은 달라도. 있죠. 근데 청와대 그 급은 방이 정말 작대요. 아.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청와대에 대해서 되게 화려한 환상을 국민들은 못 가본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실제로 청와대는 아주 조악하대요. 예, 거기서 그런 일들을 한대요. 그러니까 전 그게 가보지 않았지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을 통해 청와대의 그 실체가 밝혀졌잖아요. 네. 밝혀지기 시작했고 3대 산문비리 어떻게 한국당에서 그런 이슈를 가져옵니까? 네. 그것까지는 조국을 통해 했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네. 그것들을 다 밝혀내야 하고 하니까요. 정말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아, 그럼요. 네, 조국을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우병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아, 진짜 감옥 가게 생긴 게 네. 이게 또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들이대고 있어요. 지금 네. 오늘 또 터진 게 네. 조국 부부가 네. 아들 미국 대학 시험 문제를 대신 풀었다는 걸 검찰이 네. 네. 기소장에 네. 밝혔어요. 네. 쪽팔리게 아들 대학 시험 문제를 그거 대학 교수라는 놈이 그걸 아들 걸 대신 아들 풀어주면 걸 안 돼. 대신 풀어서 틀렸을 겁니다. 아니야. 네, 그건 제가 농담이고요. A 맞았대. 아, A 그래요? 맞았대. 조지 워싱턴대 그 시험 문제가 민주주의에 아이고, 대한 요 세계적 관점. 아들 사랑들 그냥 아들 딸 사랑하시는 만큼 좀 국민을 좀 사랑해서 생각해 주세요. 아들을 이제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해서 대신 시험 문제 풀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걸려서 이제 아들도 이제 네.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모든 범죄의 시작은 감이 안 되는데 그걸 하고 싶을 때입니다. 그게 이제 욕심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사망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지금 본인 아들이 그걸 적응할 수 없고 그런 걸 갈 수 없는 아들이에요. 의사가 될 수 보내지 말아야지. 의사가 될 수 없는 아들이 의사가 될 수 없는 딸과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아들을 만들려고 얼마 애썼습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 아들은 뭐 하냐면 그 문석균은 문석균. 서점 사장이거든요. 네. 그 근데 국회의원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점 사장은 그냥 책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점 사장은 할 일이 없어요. 거기 캐셔가 하고 책 요즘 많이 들어왔어. 그리고 뭐 하냐면 실제 서점 사장이 뭘 하냐면요. 출판사들이 매대 까는데 돈이 많이 로비가 있습니다. 아, 예. 그 로비 돈 받는 게 서점 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데 좀 이거 네. 좀 깔아달라고. 여기 깔았는데 500, 저기 깔았는데 그러다가 안 주잖아요. 그 출판사에 관리를 안 하면 갑자기 여기 깔려있던 책이 저기 꼽혀 있습니다. 그럼 출판사에서 사장님 요즘 왜 그러세요? 그런 일 하죠. 로비스트예요. 그러니까 모든 서점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문석균이란 사람은 그런 사람을 어디서 했어요? 의정부에 아마 의정부에, 서점이라고 알고 의정부에서 있어요. 큰 예. 서점이라는데? 그리고 JC 중앙회장을 만들었습니다. 문석균이 이 문희상이 어쨌든 자기는 국회의장 하는데 아들은 깜이 안 되니까 야 너는 청년회의소 중앙회장이라도 해라 해서 거기까지 그림 만들어 준 거예요. 왜냐면 JC라는 조직은 반드시 스폰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따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JC에 대해서 저는 약간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문석균 때문에 나왔지만 모든 JC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저도 한번 누가 추천을 해서 하루 갔다 저는 후두둑 나왔어요. 왜냐면요. 거기 청년들 사업가들 모임이거든요. 근데 탈의를 못 해요. 제가 이 의상 아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켓을 네, 자켓을 제가 이렇게 해서 저 등에 입으십시오.
네? 아니 꼴값을 저기, 너무 아니 안 저기 됐네, 너무 소리. 더워서 했더니 여기 넘버원 자기네들 서열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넘버원이 네, 넘버원이 벗어야 벗는데요. 근데 오늘 넘버원이 벗는 의중을 안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지네가 비서실장 막 넘버 2, 3 뭐 미친 그런 놀이를 하고 앉았어요. 제이씨들이 그러면서 지네가 의장놀이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문희상 때문에 제이씨까지 욕먹는 제이씨까지 욕먹는 거예요. 야, 문희상이 다 말아먹고 문희상 아들이 딱 적합한 조직입니다. 거기 이상은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이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이씨 회원들이 또 훌륭한 분들 많아요. 많으니까 근데 오해 없길 오해 바랍니다. 없어요. 그러나 문석규 때문에 아들. 문석규를 빨리 제이씨에서도 내치십시오. 왜냐면 욕 먹는 거예요. 아 역시 그러니 저런다. 하나의 케이스로 그렇게 욕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조국은 잊지 말자고요. 조국에 갑자기 급한 그 법무부 장관 자리를 추미애로 지금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청문회 결과 상관없이 문재인이 임명할 거고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쪽은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력난에 시달리니까요. 지금 인재영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네. 예. 저기 1호 인재영입은요 아시죠? 누구죠? 신라대학교에 장애인 여성 지금 예. 네, 그 근데 있죠. 예. 그 문재인이 특별히 신라대학교를 사랑한대요. 그치? 네. 여러 부산 명이. 아니 그 지금 마지막 국회의원 그 비례로 된 여성이 있어요. 정은혜라고. 예. 네, 정은혜가 신라대 출신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제가 시스토리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제가 연설대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연설대전에 이제 저도 그 참가를 했었고 제가 상을 탄 적이 있어요. 연설에 나가서. 연설에서 네. 이제 뭐 네. 말하자면 이렇게 컴피티션을 예, 벌이는 거네요. 컴피티션을 하는 게 있었는데 밥을 먹는데 이쪽은 이제 참가자들이 밥을 먹고 그때 정은혜가 비례대표 준비하고 있을 때 지난 총선입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지네 이제 민주당 오빠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아 오빠 비례대표 나 또 뒷번호 받았어. 짜증나. 근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쟤 누구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쟤 누구야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인지도도 없고 얼굴도 잘 모르니까. 근데 뭐 민주당은 저런 애를 비례대표를 줘? 하면서 아 몰라 강진이 오빠가 왜 나보다 위를 받아 나 짜증나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2시간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정은이한테 갔어요. 여기 옆 테이블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 욕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짜증나 지 방에 가서 할 것이지 여기 지금 국민들 지금 연설을 하겠다고 뽑아놓은 사람들하고 지금 옆 테이블 앉아서 그렇게 자기 감정 하나 컨트롤을 못하면서 제가 볼 때 민주당 비례 끝번호라도 받은 거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걔가 신라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학력 세탁하려고 하버드에 가요. 어떻게 하버드 합격을 해요? 하버드 합격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돌아와서 그 기부를 엄청 했나? 얘가 누구냐면요 문정인 조교예요. 문정인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례대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엔 문정인 힘이 약했겠죠. 근데 지금은 문정인 힘이 그때보다 세졌으니까 요번에 18번이 빠지면서 이제 정례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뭐 짜증나 2시간 동안 하던 애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여기서도 이런 내가 5만 대 가는데 다 짜증내고 이제 자기 하버드 나왔다고 얼마나 난리를 치고 돌아다녔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겠죠. 야 이번에 그 사람 빠지면 야 걔 너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정은혜는 마지막입니다. 국회의원 다 재선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왜 그러냐면 KBS의 4시 뉴스 집중이라는 코너에 이 여자가 나갔는데 무슨 말을 하고 앉았냐면 민주당이 요즘에 욕을 먹고 청년들에게 그 대권 때 있던 지지층들이 이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거기서 자기가 어쨌든 국회의원 배지 달고 갔으면 청년의 목소리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리 없습니다. 아직도 청년 지지율은 탄탄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가 오죽하면 어이가 없어서 앵커도 그렇다고 보수적인 분도 아니에요. 아니 이제 거의 뉴스를 안 보시나 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더니 완전 얘는 그러니까 평생 그냥 당에만 하면 자기는 왜냐면 그거 이상 국민들이 정말 얘한테 그 댓글을 달더라고요. 내가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이제 정은혜 때문에 민주당 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은혜에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83년생인데 어쨌든 그 마지막 비례대표로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그녀가 신라대인데요. 지금 신라대 이슈가 신라대 그 이슈더라고요. 네, 요즘에. 신라가 엄청 이슈입니다. 예, 왜냐면 그 인재영이 1호도 지금 신라대 출신입니다. 그러면 왜냐면 문재인 정권은 아무도 믿지 않거든요. 반드시 이 캐스팅을 할 때 믿는 누군가를 통해 캐스팅을 해요. 네. 근데 과연 이 그녀들을
캐스팅 해준 건 누굴까라고 하면서 이제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건데요. 누구예요? 팩트는 아니지만 노무현의 법적 조카라고 밝혀진 노희정. 아. 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뭐 다른 데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찾아보시면 되는데, 근데 계속 강조되는 것은 법적 조카인데 권양숙 여기가 정원에. 정원에. 이건 뽀샵을 많이 한 사진입니다. 뽀샵 엄청 했네.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정원에. 네 여기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네, 너무 아, 오래 볼 필요가 뽀샵이라서. 없고요. 그래서 그 신라대가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재 영입 2호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네. 그 노희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의 와이프잖아요. 네. 근데 그 노희정 법적 조카인 노희정이 결혼식에 안 가요. 네, 아주 싫어한대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유추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노무현의 분명 법적 조카라고 말하는 노희정이 문재인의 모든 핵심인 여성들을 뭐라고 할까요? 링크해주고 여성 엔터테인먼트를 해주고 있고 상당히 신뢰한다는 소리죠. 네, 그리고 이 노희정은 법적인 조카인데 권양숙은 그녀를 상당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밝혀주십시오. 네. 네. 거기까지는 팩트죠. 네, 노무현님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자, 네. 법치살인자들 2019년 총정리 악역 대망의 1위는요? 안 봐도 네. 문재인. 네. 김정은이 나쁜데 참 나쁘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너뜨리나라고 생각하다가 문재인이 더 빨리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부에서 내부에 무너뜨리면서 갖다 네. 바치기까지 하니까. 근데 김정은도 문재인 싫어요. 고조엠이나 이 새끼 제대로 하라고 말. 얼마나 욕을 많이 진짜 대한민국 욕을 역대상 그렇게 먹었습니까? 문재인은 그래도 저는 문재인이 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정말 노무현을 옆에서 있으면서 자기는 얼마나 받겠습니까? 자기는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좌파 진영이 얼마나 사람이 없습니까? 문재인 정도면 본인들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 북한 문제도 갈 수 있으니까 제 예상은 문재인의 그럼 안 하고 싶은 사람 한마디로 무대를 쓰고 싶지 않은 가수를요. 무대를 올리려면요. 강렬한 니즈를 들어줘야 돼요. 문재인은 별로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강렬한 니즈는 북한이에요. A부터 Z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심리는. 그러면 그 북한 좌파라고 다 좋겠어요. 거기서도 심상정 이 계열은 김정은을 싫어한대요. 예, 완전 그 NLPD가 정확하게 나뉘어 있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온도차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그 평화라고 더 쉬운 그게 지방선거까지 먹혔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까지는 진짜 이러다가 통일되는 거 아니야? 그래 싸우는 것보단 평화가 낫지. 하는데 지방선거 이제 이후에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했고 이제 호구가 된 거죠. 네, 어떠한 밀당도 할 수 없고 저는 그 최근에 안보 여기 출연하신 분 우리 계시잖아요. 고영환 박사님하고도 방송 하나를 하게 됐는데. 그 안보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이제 서지컬 스트라이커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재인만 탁 외과 수술해서 그 병만 탁 도려내듯이 하는 게 서지컬 스트라이크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김정은을 향해 할 생각도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되게 재밌는 걸 저도 하나 알게 됐는데 왜 이 싸움에서 외교에 관련된 싸움에서 우리가 문재인을 통해서 확 이렇게 우리가 약자가 됐냐면 부부싸움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진짜 나쁜 폭력 남편이 한 대를 때려요. 근데 여자가 10번을 맞아요. 10년째 맞아요. 그러면 11년째는 그냥 이 남자가 절대 안 멈춥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의지거든요. 내가 물론 힘은 약하고 당신이 힘이 세. 근데 오케이 내가 오늘 당신하고 내가 끝까지 죽을 만큼 한번 가보겠어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놀래거든요. 그리고 10을 할 걸 5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딜을 하고 그 싸움이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문재인은 지금 그냥 폭력에 계속 나를 언제든 때려도 돼. 다 가져갈 건 다 가져가. 하는 정도의 계속 피해자의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있다. 예.
저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요. 의지 박약이고요. 그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니 또 막판에 그렇게 반일 프레임으로 2019년 돌아보면서 반일 프레임으로 얼마나 모든 그 플랜카드 정치를 엄청 하잖아요. 아니 근데 뭐 사지 않습니까? 의지 박약일까요? 아니면 의지가 너무 강렬하게 고려연방제로 가겠다는 의지가 강렬하니까 그쪽은 강렬하죠. 이렇게 그 다 모든 게 네. 이게 하나의 작전이죠. 네. 경제고 뭐고 다 사회주의로 가는 게 쫙 하는데 오히려 모르는 강하겠네요. 척하고 예. 한미동맹 일본하고도 그러는 거 의지 박약이 아니라 의지 강렬하게 하는 그것밖에 생각 안 하는. 그럴 수 있겠네요. 다른 면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 강렬한 자기 의지가 자기 의지죠. 어떻게 욕을 먹더라도 나는 그 의지를 관철하겠다. 근데 내 임기 내 그렇게 하고 가는 근데 거예요. 대한민국 4천만 국민이요. 문재인의 그런 레고가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레고 축제를 가면서 느낀 게 와, 우리를 레고처럼 쓰고 그러니까, 있네. 예. 본인이 무슨 만물 창조주입니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이끌어갑니까? 본인은 그냥 선출된 권력일 뿐이에요. 그리고 근데 네.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출된 권력이면 이제 2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시간이 없다. 공수처 빨리 해서 네. 자기 마음대로 싹 엎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내년 총선에서 네. 내년도 아니구나 이제 몇 시간 안 남았구나. 네, 이제 108일 남았습니다. 108일. 총선에서 이겨서 근데 이기는 거는 국민의 선택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수단과 방법.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네. 울산시장 선거 처럼. 그거 플러스 네. 뭐 하여튼 부재자 투표를 어떻게 네. 갈든지 뭐 어떻게 갈든지 하여튼 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 논란이 되면 공수처에서 가져오고 맞습니다. 이것까지 공수처 뒷단까지 네. 다 이걸 정비해서 그리고 연방제 헌법 개정하고 네. 모든 걸 해서 영구집권으로 맞습니다. 얘네들 영구집권으로 그러려고 가는 하는 것 거예요. 같아요. 거기 관련해서 아까 조국 그 추미애 건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어제 고소장을 남부지검에 고소하고 왔거든요. 네. 예. 저는 김신혜 씨가 저는 취재를 했고요. 네. 금천구민이 금천구청장 지난번 지방선거 금천구청장을 추미애 당대표가 네. 실제 나온 점수를 왜곡해서 네, 그 내부 경선에서 더 네. 높은 점수를 나고 더 낮은 점수를 나온 사람을 네. 신인이라고 네. 해서 조금 몇 개의 조작을 해서 이번에 올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암장된 사건인데요. 야, 그거 잘 드러났네. 네, 근데 예. 당대표 시절에 이렇게 정의를 자기들이 왜곡하고 지도부일 때 마음대로 지사람 꼽고 청와대에 있던 지사람 꼽은 거예요. 예, 그런 사건 지금 고소는 했는데요. 어쨌든 큰 이슈는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주 이런 작은 이건 당내 건이죠. 네. 당내 건, 당외 건, 경찰을 투입한 뭐 서초구청장 건 계속 나올 겁니다. 지방선거, 총선 이 비리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셔야 돼요. 네. 사실은 제일 제보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요. 회계 책임자들. 지금 이 유시민이 드러난 것도요. 그 유시민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책 냈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좌파가 분열되고 있고 좌파 안에 왜냐면 그들이 그렇게 챙겨주면서 뭐 정작 자기들은 뭐야 지네끼리 다 놀아먹고 나는 이러지 못했어 해서 좀 열받은 분들이 있대요. 그런 분들 언제든 제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공작이 생각보다 많고 이런 이슈 많아요. 예 이제 요번 총선은 반드시 그걸 심판을 하셔야 된다. 이번 총선을 네. 민주당에서 지면 자기들이 다 감옥 갈 거를 알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목숨 걸고 이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 표결 초록색 버튼 누르는 거 평소에 멀쩡하던 사람들도 결국 무기명 투표 아니니까 다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슈퍼스타 K에서 그거 약간 조작이 있었다고 그 사람들 얼마나 네. 난리 나고 다 저기 네.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슈퍼스타 K 그런 것도 그런데 이거는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조작을 하는데 맞습니다. 예, 철퇴를 내려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매 눈으로 감시했어서 네. 사진 찍어주시고요. 녹취할 수 있으면 녹취하셔서 네.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런, 말씀드리면요. 사전 선거가 우리 우파에게 불리하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저도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사전 선거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사전 선거를 통해 그들이 뭐 옮길 수도 있고 조작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집권 선관위원장까지 다 좌파에서 네. 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선거보다 본 선거 첫날 네. 웬만하면 그쪽에 투표를 하시는 게 훨씬 우리 우파한테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건 좀 확인을 좀 해봐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